훈과 살인파와의 싸움. 사화. 사화란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는 사화야. 단어 뜻이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는 사화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살인파가 화를 당해. 자, 첫 번째 놔두고 두 번째 보시면 살인의 정치적 성장하는 게 있어. 15세기 후반 세조 때 등장한 인물이 전필제라는 호를 갖고 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야. 그랬다가 얘가 세조 때 관직에 들어왔다가 그만뒀다가 이 향촌에 내려가서 경상도 사람이야. 제자를 많이 키워요. 그 제자 그룹과 함께 추천 케이스로 성종임금의 추천으로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을 해. 그래서 거길 보시면 살인의 등장, 성종 이랬어. 당시 15세기만 살인의 우두머리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야. 전필제라는 호를 갖고 있던. 그런데 중앙정계가 한명회로 대표되는 훈구파가 권력을 잡았어. 훈구파는 조선왕조 개창을 주도한 혁명파 애들이야. 저 살인파는 온건파 사대부 계열이고 정몽주 라인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파 사대부가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걔네들이 성균관 집현전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 그래서 관악파라고 그래. 그랬다가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과정에 공로를 세웠어. 그래서 개국의 공로에다가 쿠데타 공로까지 있어. 그 한명의 집안이 대표적이야. 이게. 그래서 세조 때부터 오랫동안 공훈을 세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 이러는 거예요. 혁명파 사대부 중에 일부가 관악파. 관악파가 뭐로? 훈구파로. 이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고려말 조선행조 개창을 거부하고 고려를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것만 손보자 하는 게 정몽주, 이색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온건파 사대부라고 있지. 그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행조 개창을 거부해. 보따리 싸갖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정몽주는 뭐 파주로 이런 식이야. 내려가서 낙향을 해서 성리학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길제라는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길제가 이 한양을 떠나고 이런다고. 그래서 온건파. 그랬다가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종 때 추천을 받고 중앙정계에 진출해. 그 상징적인 사람이 김종직이다 하는 얘기야. 그게 온건파 사대부 라인. 그러면 얘네들이 16세기에 사립중고등학교인 서원을 세워. 그래서 살인파를 일명 사학파라고도 불러. 자, 그 성종 때 김종직으로 대표되는 온건파 사대부 라인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등장을 해. 그런데 중앙정계를 쥐고 있다는 것은 관악파, 즉 훈구파야. 한명이라는 상징적인 존재.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갈등을 겪어. 이게 1498년 무5년에 있었다고 해서 하단에 모사화라고 그래. 무년에 사화가 벌어졌다 해서 모사화 된다고. 동양의 날짜의 계산법에 10간이라는 게 있고 12지라는 게 있는데 12지는 필요 없고 12지란 동물, 자축인묘 진사음 이거야. 10간은 이 10간을 외우셔야 돼. 갑을병정무 이렇게 5개. 그리고 기경신임계 이렇게 5개. 이런 다음에 갑은 연도상의 4야. 을은 그런 5고 얘는 3이고 이런다고. 그래서 갑신정변 이러면 1884년 연도가 4로 떨어져. 갑오개혁 1894년 거기 보면 갑자사화라는 게 나와. 1504년 다 4로 떨어져. 갑으로 시작하면 연도가 4로 떨어져. 십진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갑은 4다. 이러면 돼. 이러면 대충 다 두드려 맞출 수 있어. 예. 굳이 안 해도. 예. 자, 1498년 무5년에 조의제문이 돼. 의제가 누구냐? 초나라 회왕이라는 사람이야. 초나라 회왕이 13살짜리 어린 꼬맹인데 얘가 황제를 해. 근데 그 삼촌이 유명한 항우예요. 근데 지가 황제하고 싶어. 그런데 조카를 죽이면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눈치 빠른 장군이 알아서 그 조카를 죽여요. 죽고 난 뒤 의제라고 부르는 거야. 회왕을.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춘추관 사관이던 시절에 이 회왕의 죽음에 관한 글을 쓰는 게 있어. 이 사관으로서 이거 사관이 쓴 초안문서라고 해서 사초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지 15년이 넘었어. 자, 그러면서 성종이 죽었네.
성종이 죽고 난 뒤에 예종이 잠깐 임금을 했다가 유명한 연산군이 등장하는데 연산군 때 성종실록 편찬 작업을 해요. 임금이 죽으면 다음 때 임금 때 실록청이라는 임시관청을 세워갖고 편찬 작업을 해. 춘추관이 중심이 돼서 춘추관 예문관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갖고 실록 편찬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각 정부 문서, 왕실 문서 필요하면 개인 문지까지 갖다 써요. 다 갖고 와. 이래갖고 이걸 갖고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 이극도이라고 훈구파 대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읽다 보니까 살인파의 우두머리였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사관 시절에 쓴 초안문서가 있더라고. 사초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13살짜리 꼬맹이 회왕이 그 삼촌 항우한테 죽임을 당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건 임금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문서는. 그래서 가서 말로 전한 거야. 연산군한테. 야, 너 할아버지 씹었다? 누가? 살인파 우두머리 김종직이가. 뭐라고? 이러니까 그걸 설명한 거야. 걔 데려와. 이미 죽은 지 15년이 지났어. 죽은 지 15년이 지나면 웬만한 살은 다 썩어요. 10년에서 15년이면 썩거든. 그래서 어떡하냐? 산소를 파는 거예요. 땅을 파갖고 관을 때려부시고 그 해골이 된 시체를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부관참시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김종직하고 같이 들어왔던 46명의 살인파 계열들을 죽이거나 유배보내는 사건이 벌어져. 이게 1498년 무오년에 있어서 조의제를 슬퍼하는 글을 하는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말썽이 난 거야. 그래서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고 해서 사화 이런 거야. 이게 사화의 시작이야. 그러고 난 직후에 6년 뒤에 역시 연산군 때야. 모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이야. 연산군 때 연산군의 친엄마 얘기야. 패비윤 씨. 성종의 부인. 후궁이었다가 왕비가 된 여자인데 결국 이 살인파 대신 그리고 일부 훈구파 대신들에 의해서 사형먹고 죽지. 그런데 그 사형먹고 죽이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이 열받아갖고 이미 한 명에는 죽었어요. 역시 부관참시. 산소를 파갖고 그 해골을 꺼내서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일 처음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중에 죽어서, 다 죽어서가 아니라 당신 말년에 아마 목이 잘리고 몸이 난도질을 당할 거다. 이런다고. 그런 장면이 나와. 결국 죽고 난 뒤에 난도질을 당해요. 한 명이가. 그게 갑자사화. 이 연산군 친엄마 얘기. 이 무오사와 갑자사화로 주로 살인파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살인파가 원모타임 연산군을 내쫓는 중종반정. 중종반정 때 화려하게 등장을 해. 중종 때. 그랬다가 다시 또 쫓겨나. 유명한 조광조를 계기로. 그래서 이 50년간 밥 처먹고 할 일 없어서 싸운 거야. 그 시험 낼 거리들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낼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기묘사화야. 조광조 관련돼. 16세기를 물어보면 성리학을 묻든지 성리학자를 묻든지 이런다고 했어 내가. 그 중에 성리학자예요. 조광조라는. 그래서 그 조광조는 기억을 해야 돼. 거기 150페이지 조광조. 첫째, 중국 한나라가 실시한 무시험 추천제라는 현량과라는 제도가 있어. 그걸 갖다가 써먹어요. 그리고 얼라들 성리학 교육시키는 소학이라는 책자를 장려하고, 그리고 중국 송나라가 운영한 이 하늘탈에 3,000명 이상 모여 사는 집안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게 여대균, 여시 집안이야. 그래서 여시 집안이 3,000명 이상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체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 자체 규율을 여시항약이라고 그래. 이 여시항약을 갖다가 조선에서 써먹어. 그래서 한반도가 향약이 처음 실시된 게 조광조에 의해서요. 여시항약. 그리고 도교행사 관할관청을 소격사라고 그래. 소격사를 없애요. 도교행사 관할관청을 없애. 이건 무슨 소리냐? 도교라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철저한 유교국가를 꿈꾸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박나의 폐단.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리고 토지제도는 필요 없고. 그리고 주차우양 사건. 주초. 위에 내가 해놨는데. 이게 주자야. 주. 초. 합치면 뭐야? 조. 조씨가 왕이 된다더라. 얘기야.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렇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궁녀가 아침에 물 들어 나갔는데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었대. 궁궐 안에. 근데 갉아먹었는데 이렇게 갉아먹었대야. 이게 말이 되냐고. 무슨 벌레가 무슨 묘기도 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갉아먹어. 그러니까 중종도 말을 않고 중종도 뻔히 알지. 왜? 조광조라는 애가 훈구파를 견제하라고 불러들였어. 중종이. 근데 애가 커진 거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어제는 내 친구였는데 오늘이 적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불러드리니까 차마 치지를 못하잖아. 근데 이걸 눈치 빠른 훈구파가 눈치를 챈 거예요. 훈구파가 자기 수양딸이 후궁으로 있는 그 대장금에 보면 그 친한 친구 연생이라는 애가 나와. 그 궁녀가 된. 그게 나쁜 여자야. 원래 그 중종반정 대신 수양딸이에요. 그래서 걔를 시키는 거야. 박원중이라는 사람인데 걔를 시켜갖고 야, 이 내쫓게끔 조광조 내쫓게끔 해봐. 그래서 풀 뜯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직궁녀를 시켜갖고 다음날 임금님 갖다 주는 거예요. 조씨가 왕이 된다더라. 하늘의 뜻이다. 그래갖고 조광조를 전하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고 대장금이는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조광조 사건이야. 그게 주초유양. 그럼 그 주초유양 사건을 왜 훈구파가 일으키느냐? 일으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중종반정. 중종이 연상을 내쫓고 임금이 되는 과정에 106명의 공신이 있었어.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 76명이 거기 보시면 76명이 가짜다 이거지. 이걸 위훈 삭제 사건이라고 그래. 공신충을 뺏어야 된다. 76명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공신에 대해서는 토지를 줘요. 그걸 공신전이라고 그래. 자, 이 김효사와를 협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다른 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싸운 거고 이 김효사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대립을 했어. 뭐라는? 공신전 지급이다. 공신전 뺏는 문제로 싸웠어. 이게. 그래서 거기 대장금 남자친구가 이 공신전 조사하러 다니고 그러는 장면이 나와. 대장금에. 자, 그게 위훈, 공훈을 삭제하자. 이게. 그러니까 훈구파가 중종하고 손잡고 조광조라는 놈의 세력이 커졌다. 그래서 저 풀사건, 주초유양 사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전라도 강진을 유배 보냈다가 불안하니까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하는 거지. 조광조를. 그걸 김효사화라 불러. 김효사화란 경제적 이해관계로의 싸움이야. 경제적 이해관계로의 대립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도학 정치 추구 이렇게 돼 있지. 그다음 몇 줄 있죠. 도학. 제가 길은 가라는 글자 쓰면 동서로 하는 길, 로는 남부로 하는 길, 도자를 쓰면 정신적인 길 이랬지. 그 학문의 정신적인 길. 무슨 소리야? 철저한 성리학. 철저한 성리학 정치를 추구한다. 그걸 도학 정치 추구라고 해. 그러니까 원칙론자에 아주 강한. 임금도 원칙에서 벗어나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광조 때문에 중종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걸 치야 되는데 이런다고. 그 소리야. 자, 조광조 정리. 첫째, 무시험 출전제인 혈량과. 두 번째 할 것이 여시양양. 세 번째 주초유양 사건. 마지막 네 번째 도학정치. 이게 조광조예요. 그래서 조광조가 전라도 강진을 유배를 갔다가 결국 사약받고 죽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끊는 절명시라고 해요. 끊을 절, 목숨명자. 그러니까 유언으로 된 시를 남겨. 자, 그 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국사에서 절명시 3명은 알아야 돼요. 첫째가 조광조, 두 번째가 근현대사 관련된 전봉준, 세 번째 매천 황현이라는 인물. 이 3명은 알아야 돼요. 이 3명의 절명시는 알아야 돼요. 왜? 인물사, 지역사를 하나씩 내게끔 돼 있거든. 뭐 둘 내는 건 상관없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시험을 내야 돼. 그래서 이 인물사를 시험 낼 수 있는 인물이 조광조인데 조광조를 시험 내면 저 절명시를 보여주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야. 국사교과서에 저 절명시 비문이 나와요. 국사교과서에 사진이 있어 저게. 비석 그림이 있다고. 그 비석을 해석하면 저렇단 말이야. 자, 이게 조광조의 얘기야. 밑에 하단은 머리끝 잘랐다 그냥 무갑기을 이래. 50년 걸려. 모사와 조의제문이라는 그림. 갑자사와 폐빈시 사건. 김효사와 조광조 세력이 쫓겨나는. 그리고 마지막 을사사화인데 을사사화는 이게 밥 먹고 할 일 없어 이것도. 무슨 소리냐? 성종이라는 사람이 이 성종이 참 복잡한 사람이야. 성종이라네. 참 중종 16세기. 중종이라는 사람이 16세기 15세기까지는 왕비가 죽으면 후궁 중에 왕비를 뽑아요. 이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야. 왕비가 죽으면 후궁 중에 왕비를 뽑아. 그래서 연산군의 친엄마가 후궁이었던 여자야. 폐비윤 씨가. 그래서 후궁이었다가 왕비로 올라선 거야. 왕비가 죽으면서. 그랬다가 다시 사약 먹고 죽은 거고 16세기 중종 때부터는 바꿨어 이걸. 바꿔갖고 어떻게 했냐. 왕비가 죽으면 왕비를 새로 뽑지 후궁에서는 안 뽑아요. 이게 왕비를 새로 뽑아. 후궁 그대로 놔두고. 이게. 그래서 원래 중종이 이게 진성대군이라는 사람이야. 왕이 되기 전에 진성대군이었던 사람인데 얘가 연산군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 신수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수군의 딸하고 혼인했어. 왕자 시절에. 그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연산군대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밖에가 시끄러워. 중종이 잘나고 보니까. 그래서 밖에 보니까 군인들이 잔뜩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아, 나 죽이러 왔구나. 이러는 거야. 근데 부인이 똑똑해. 그 신수군의 딸이. 그래서 하인을 시키고, 야, 말이 우리 집 방향을 향하냐? 반대쪽을 향하냐? 그러더니 반대를 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이, 남편 일로 와봐. 그러더니 반대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 집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아마 쿠데타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임금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모시러 온 거지. 그래서 중종이라는 임금이 된 거야. 똑똑한 여자야. 그런데 일주일 뒤에, 임금이 되고 일주일 뒤에 대신들이, 중종반정을 일으킨 대신들이 그 왕비를 씹어요. 이게 단경왕후라는 여자인데. 왜? 연산군의 그 외삼촌이 신수군이라고 했잖아. 연산군 지지 세력이란 말이야. 연산군을 치고 신수군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왕비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럼 왕비가 나중에 권력을 어느 정도 갖으면 이놈들한테 복수할 거 아니야. 그 뻔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단경왕후를 내쫓아버려요. 임금을 협박을 하는 거야. 중종을 협박해서 이혼하시오. 쫓겨나요, 이 여자가. 그래서 쫓겨나. 그래서 다시 왕비를 맞아들인 거야. 그 다시 왕비가 한 명의 둘째 딸이야. 송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왕비를 2년밖에 못해요. 병약해갖고 죽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다시 왕비를 맞아들인 게 인헌왕후라는 사람이야. 이 인헌왕후의 동생이 유님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중종하고 인헌왕후, 인현이 아니라 인헌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고 직후에 인헌왕후가 죽어요. 그럼 왕비를 새로 맞는다고 그랬잖아. 새로 맞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 맞으려고 그랬더니 유님이가 왕비를 새로 맞으면 이 아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새로 맞은 왕비 사이한테도 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남겨놓겠습니까? 이 전군의 자식인데.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저희 집 친척집 여자애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님이가 추천해. 그래서 들어온 여자가 같은 윤씨인 후일 문정왕후라는 여자가 돼요. 중종의 부인. 그 맨날 그 밥 같은 거 먹고 맛있다고 이러는 여자 있어. 이 여자를 묻은 데가 서울에 태능선수촌하는 태능이라는 데야. 그 태능선수촌하는 태능이 문정왕후 묻힌 장소야. 남편하고 같이 못 묻혔어요. 얘는. 예. 그래서 이 문정왕후의 여동생이 있어. 얘가 윤원영이라는 사람이야. 둘이 사촌지간이야. 그래서 얘를 대윤이라고 그러고 얘를 소윤이라고 그래. 이 둘이 권력쟁탈전을 하는 거야. 둘이. 이걸 을사사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그래서 대윤, 소윤, 왕의 외삼촌들의 권력쟁탈전이야. 예. 중종이 죽자 곧바로 아까 이 그 앞에 보인 인헌왕후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왕을 해. 얘가 인종이야. 이 임금을 9개월밖에 못해요. 26살에 임금을 하는데 갑자기 죽어. 문정왕후가 죽인 것 같아. 대장금이 보고 죽이라고 그런다고. 약으로 침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대장금이가 도망을 가버려. 예? 결국은 죽임을 해. 조선왕조에서 27명의 임금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임금을 한 건 인종이라는 사람이에요. 단종이 아니고 단종은 4년을 했어요. 예? 9개월밖에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임금으로 들어온 사람이 저 문정왕후의 자식인 명종이라는 사람이에요. 16세기 중반에. 자, 그게 50년간에 걸친 마지막 사람인 을사사화야. 이게 사화는 기묘사화가 중요해. 자, 이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 봐. 150페이지. 이 사림의 성장하는 거. 15세기 반 성종 때 온건파 사대부가 관직에 등장했다가 이 관직에서 연산군 때 모사와 갑자사로 살인파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중종반정으로 화려하게 재등장을 했다. 조광조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다. 근데 김유사로 살인파가 또 쫓겨났다. 그래서 살인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쫓겨났으니까 자아반성을 하더라. 자아반성의 결과가 뭐냐? 세력 확장이야. 그래서 백그라운드, 세력을 키우자. 그래서 사립양반의 단결기관 서원을 만들고, 그리고 향촌의 소장농을 지주니까 세력화를 하고, 그걸 서원향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51페이지 서원향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립양반이 세력 강화 수단이야. 서원향약이라는 거예요. 이 서원향약, 사창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16세기 후반 살인파가 완전하게 권력을 잡고, 완전하게 살인파가 권력을 잡다는 증거가 어딨냐? 살인파 세력 강화 수단 중에 있는 향약을 이 16세기 반 전국에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파가 권력 잡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15세기 반 성종에서 16세기 반 선조 때까지. 임진왜란 20년 전인데 100년이 걸려요. 살인파가 권력을 잡으니까 지들끼리 싸워.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는 뭉치다가 그 적을 처단하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원래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풍당이라고 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기 정치사를 물어보면 첫째,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묻든지. 이건 뭐 잘 안 내. 어려운 철학이라 잘 안 내고. 두 번째 물어보면 성리학자를 물어봐. 누구?
첫째 퇴계왕, 뭐 뻔하잖아. 두 번째 율곡이, 세 번째 조광조, 네 번째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줄을 물어보면 넷이야. 이게 아니면 살인양반이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 뭐 서원, 향약. 이거는 뭐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묻는 거야. 성리학을 묻든지, 성리학자를 묻든지, 서원, 향약을 묻든지. 16세기는 묻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서원, 향약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중 살인양반이 뭐 세력 강화 수단이다. 뭐가 서원이. 첫째 서원이야.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풍기 땅에 사또로 갔어. 그래서 풍기에서 퇴직하고 난 뒤 전 재산을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립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성리학을 강의할 수 있는 조선조 최초로 사립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서원이라고 그래. 서원. 그런데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의 대가가 주희라는 사람이야. 후일, 주자라고 불렸던 인물, 주희. 주희가 백록동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어요. 녹, 백색 사슴을 본데. 그래서 백록이야. 사슴록자를 써갖고 백록동이라는 데 공부를 했어. 그래서 백록동 서원이라고 서원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경상도가 지금도 산세가 험해. 경상도는 이렇게 산이 뾰족뾰족하지. 그래서 경상도 사람 말투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예. 전라도는 산세가 완만해. 이렇게. 그래서 전라도 말치는 웅얼웅얼웅얼거리는 말이야. 충청도는 중간에 껴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게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자꾸 구름이 낀다고. 그래서 가운데다가 구름 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야. 지금도 경상도 가보면 산세가 험해서 구름이 자주 껴. 예. 자, 그게 백운동 서원의 사연이야. 그래서 조선조 최초의 서원, 사립중고등학교 기능을 하는 뭐라고? 백운동 서원. 누구를 모셨어? 이 성리학을 끌어들인 안향을 모셨어요. 공자맹자를 모신 게 아니고 주자를 모신 게 아니고 안향을 모셨어. 자, 그게 이 백운동 서원이야. 그랬는데 이 임금한테 이 30년 정도 뒤에 퇴계왕이 여기 사또로 왔어. 퇴계왕이.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가봤더니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방관이 1년에 한 번씩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써요. 장계라고 해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때는 퇴계왕이 이미 유명할 때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리학자일 때야. 그러니까 중앙관직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추천으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싫어. 안 가요. 퇴계왕이. 3번씩이나 거절을 해. 4번째도 거절할 수 없으니까 예의상 나는 그냥 이 지방 사또나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또 동네 가까운 데 사또가 많은 거야. 주촌이라는 데 사또를 해. 주촌이라는 데 사또를 하는데 자기 큰형이 거기 목사로 왔어. 그러니까 현령을 하고 있는데 목사로 온 거야. 더 높은 사람으로 온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제도라고? 무슨 제도가 적용이 되잖아 지금. 예? 회피제도, 상피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 관할적 밖으로 이동을 한 거야. 하급자가 이동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래서 퇴계 이왕이 이동을 했어. 그게 풍기 땅으로 이동을 한 거야. 풍기 땅에 가서 사또를 하는데 거기에 백운동 서원이 있더라 하는 얘기야. 가봤더니 애들 열심히 하니까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썼어. 유명한 대학자가. 그래서 임금님 애들 격려하는 차원에 친필 현판 액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명종 임금이 친필 액자를 하나 보내줘. 열심히 갈고 닦아내서 소수라는 글자를 보내. 그렇다고 임금이 달랑 액자만 보내면 쪽팔리잖아. 명색이 임금인데 그렇잖아. 금일봉을 하사하신 거지. 그래서 약간의 돈을 보낸 거예요. 요즘 따로 때면 중국의 희귀한 서적 몇 권을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리학 공부만 하지 서원 운영하는데 사립이니까 서원 운영하는데 이게 무상 공짜로 운영을 해요. 서원 운영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인근에는 토지를 줘요. 토지를 소장농한테 경작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로 운영비를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 토지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줘. 그래서 이걸 서원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다 해서 뭐라고 그래? 서원전 이러는 거야. 뭐라는 특징 갖고 있어? 면세전이라는 특징 갖고 있어. 세금 면제특라는 특징 갖고 있어. 그래서 임금님한테 친필을 하사받은 이걸 사액이라고 그래. 액자를 하사받은 사액서원은 면세전을 줘요. 사액서원이 갖고 있는 토지는 면세야. 다. 그러니까 기쓰고 임금한테 액자 받으려고 길을 쓰는 거야. 이들이 여러 분들이. 자, 그게 서원이야. 서원 첫째.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누구? 주세붕. 누구를 모셨다고? 안향. 이게 퇴계왕에 의해서 뭐로 바뀌었다고? 소수서원. 지금까지 있어. 지금도 있어. 이 서원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그래. 청금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조선주기 신분제가 흔들려요. 자, 서원에서 아셔야 할 점이 그 두 가지야. 첫째,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이거 얘기야. 안양 모신 거.
두 번째, 서원 추척부를 뭐라고 한다? 청금록이라 한다. 이거야. 그 약간 기름 떨어지는데 서원이 하는 게 향살의 향음주래요. 봄에 활쏘기대이, 가을에 일종의 소풍회지. 인근에 뛰어난 관리, 뛰어난 학자를 모셔서 술을 대접해. 그래서 술 먹는 방법의 예를 듣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그걸 향음주래. 음주. 향촌에서 음주하는 거. 향음주래. 이건 유양수 양반님들이 서원에서 하신 거예요. 유양수 양반들이. 그걸 향살의 향음주래라고 불러. 자, 요게 서원에 관한 얘기야. 거기 영양 필요 없어. 폐단, 조선주기 붕당의 근거지가 됐고 양반이 재산 도피처로 이용되었다. 뭐 면세. 그렇지? 내가 내 재산을 서원 재산으로 등재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세금을 안 내잖아. 이렇게 악용했다는 얘기야. 면세 토지로 악용했다 하는 얘기야. 그래? 그래서 이 면세 면역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자 영조가 300개 서원을 없애고 100년 뒤에 흥선대원이 600개 이상을 없애더라. 자, 그게 유명한 서원 절폐령이야. 서원은 위에 두 가지가 핵심이야.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안양을 모시는 두 번째 청금록. 이건 조선후기 신분변동의 요인이 있어. 다음 향약, 향촌의 자치기약. 조광주가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게 여시향약이다. 자, 향약 첫째 할 것이 여시향약. 두 번째, 퇴계 이왕의 향약은 필요 없어. 그리고 율곡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주 목사로 왔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청주 화양동 서원에서 발표를 해. 그래서 이걸 서원향약이라고 해. 일명 청주향약이야. 청주향약. 그리고 이 율곡이의 처갓집이 황해도야. 황해도 해주야. 그래서 해주에서 처갓집을 해서 향약을 하나 만들어줬어. 그걸 해주향약이라고 그래. 그걸 이 율곡이 향약이 중요해. 율곡이 향약이. 왜 중요하냐? 거기 서원향약, 해주향약을 묶어서 그 바로 밑에 써놓긴 했는데 묶어서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써봐. 환난상일. 환, 사회적인 어려움. 난, 개인적인 어려움. 상률, 서로 구율, 서로 도와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상부상조.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요즘 말로 하면 상부상조.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집에 뭐 불이 났다든지 뭐 어른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럴 때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제. 특히 율곡이가 이걸 강조해. 서원향약, 해주향약에서. 시험 내면 불 곱시 거야. 자, 그러면서 향약의 네 가지 원칙이 있어. 첫째, 덕으로 서로 권하라, 덕업상권. 두 번째, 예의와 풍속으로, 아름다운 풍속으로 서로 사귀라, 예속상교. 세 번째, 과실한 잘못이야. 잘못은 서로 규제해줘라, 과실상교.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교. 뭘 기준으로 할 때냐? 유교, 성약. 유교 강조, 이제. 그 세 가지를, 유교 강조. 특히 태계왕이 예안향약에서 이걸 강조해. 그러니까 그건 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율곡이는 뭐 서원향약, 해주향에서 뭘 강조한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다는 환난상유를 강조해. 그러니까 물어보면 환난상유이야. 볼 거 없어. 자, 이게 향약이야. 향약의 위처는 전체 사람을, 그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향민이 참여했다. 회장을 약정이라고 한다. 총무는 직월이라고 하고. 아까 좌수 그럼 어디라고 그랬어? 유양소 아니면 경제소. 이랬지? 그래서 거기 직월 이러면 뭐라고? 직월이란 약정, 부약정 이라면 표시가 나잖아. 직월 이러면 뭐라고? 향약.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모임을 만들었어. 그게 향약이야. 그게 청주시 사창동 양반들이 모임을 만들었어. 뭐요? 청주 사창향약. 가경동 양반들이 모임을 만들었어. 뭐? 가경향약. 이러는 거야. 모임, 원칙 얘기야. 한 번 빠질 때 벌금 10만 원,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그런 원칙을 정한 거야. 그걸 덕목이라고 그러는 거야. 역할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 특이한 기능이 치안 담당이야. 그 치안 담당했던 게 뭐 경찰서 운영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야. 만일 우리 회원이 술 먹고 체해서 고성방가하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걸리면 뭐 곤장 30대 때리겠다. 뭐 이런 거야. 그 자체적으로 안보, 치안을 유지하는 거지. 예?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얘기 아니라 향약의 기능 중에 치안 담당 기능이 있다. 지방 질서 유지 기능이 있어요. 치안 담당 기능이 있다. 그 소리야. 이 향약이 조선주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향약의 문제점, 폐단은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조선주기 향약이 아주 심각한 폐단을 일으켜. 여하튼 16세기 사립양반이 세력 강한 수단 뭐라고? 서원과 향약. 16세기 첫째 할 것이 16세기 사립양반이 세력 강한 수단 뭐라고? 서원과 향약. 얘기야. 두 번째 서원. 서원은 최초의 서원이 뭐라고? 백운동 서원. 누구 보셨다고? 안양. 뭐라고 이름을 갖고? 소수. 출석부 청금록. 조선주 후기에는 모든 학생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그래요. 서원 출석부가 워낙 유명해져서.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향약. 최초의 향약이 뭐라고? 여시향약. 특히 향약에서 율곡이가 강조한 게 뭐라고? 환난상약. 이렇게요. 저렇게만 알면 돼. 나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인가? 나 학교 다닐 때 출석부가 있어. 출석부. 어렸을 때. 출석부 표지가 뭐였냐면 녹색 천이었어요. 표지가. 녹색 천으로 돼 있었어. 근데 그게 나도 기억이 고등학교 때인가 졸업하고인가 하여튼 이게 검은색 비닐로 바뀌더라고. 비닐은 3개로 북한 사람이 만든 거야. 김봉훈이라고. 그때는 저작권이 없어갖고 그거 있으면 세계적으로 대박이지. 그거 있으면. 근데 그 김봉훈이 북한에 이게 비닐 돈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때는 저작권 제도라는 게 존재를 안 했던 시절이니까. 여하튼 1970년대 초반에 만든 건데 이게 비닐로 만들었어. 비닐로. 지금 학교 출석부 다 비닐일 거라마. 청금록이라는 게 그거예요. 청금록이라는 게. 이 녹색 헝겊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청금록이라고 하느냐? 내가 국사 중에 못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내가 웬만한 사람 다 지고 웬만한 책을 다 집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나와. 저 앞에 신호등 보면 뭐라고 그래? 팔로파이러지. 거기 파란색이 어디 있냐고. 파란색 없잖아. 무슨 색 있어? 연녹색, 녹색 있지. 녹색을 파란색이라고 그래. 옛날 사람이 다 생명인가 봐. 그 녹색은 희한하게 파란색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표지가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파란색, 청금록,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예? 내가 그거를 좀 못 찾았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녹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금록이라고 하더라고. 녹금록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조선주기 청금록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향약의 출석부도 청금록, 성균관 출석부도 청금록 이러는 거예요. 원래 향교의 출석부는 교안 이러는다고. 근데 교안이라고 안 하고 청금록 이래. 편의상 그만큼 청금록이 유명해졌어. 예. 자, 그러면서 151페이지. 15세기 반 성중에서 16세기 반 선조 때까지 100년 걸려서 살인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았어. 권력을 완전히 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향약을 전국 실시했다. 이거야. 예한향약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살인파끼리 권력을 더 많이 갖겠다고 싸움박질한다. 그게 붕당이다. 이런 거야. 붕당이라는 것은 뭐 다당제, 여러 정당을 붕당이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점령을 못하니까 뭐 민주정의당하고 손을 잡아. 이걸 붕당이라고 그래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권력 잡은 걸 붕당이라고 그래. 정당이 많은 걸 붕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당이 많은 건 타당이라고 해요. 타당. 자, 그 붕당만 설명하고 쉽게. 붕당에서 아셔야 할 것은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관직수와 양반수의 불균형. 이게 포인트예요. 수요 공급이 안 맞은 거예요. 관직은 100개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건 기본이 된 거야. 어디 출신이냐? 누구 제자냐? 뭐 이런 게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지. 예? 그래서 집단화를 시작한다. 이게 붕당의 시작이야.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시작된 거야. 이게. 자, 그러면서 이 조선족이 붕당 정치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제일 끝에. 공론, 공개된 논의. 그러니까 백성의 의견 뜻이야. 자, 붕당의 배경이 공론 정치야.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인 정치. 근데 그 백성이라는 게 누구냐? 양반이야. 글을 하는 양반을 중심하는 정치야. 일반 백성의 의견은 전혀 채택이 안 됐다는 점이야. 이게 그 두 가지야. 붕당, 관직수와 양반수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데 그 붕당 운영의 특징이 공론이라는 건데 공론은 양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얘기야. 자,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현재 책자에 없는 건데 붕당 판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써. 거기 조식 이왕 밑에 영남학파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영남학파 밑에다가 동인 이렇게 써. 동인. 서울 동쪽에 사는 사람들 이 뜻이야. 동인. 동인. 그래놓고 밑에다 쓰든지 옆에다 쓰든지 하여튼 능력껏 동인. 동인에다 괄호 열고 신진살인. 신진. 새롭게 진출한. 살인.
이렇게 쓰고, 다음 옆에 기후학파. 기후학파 밑에다가는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제가 동인이니까 얘는 서인 이런 거야. 서인. 이것도 밑에나 옆에다가 기성살인. 이미 있었던 살인. 살인의 원뿌리가 여기라는 거야. 살인의 원뿌리가 여기야.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게 동인이야. 그래서 동서분당이라고 그래. 임진의 2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4개 파가 나왔어. 사색분당이라고 해서 북인만 17개 파요. 북인파만. 이게 다 1000개가 넘어, 이 파가. 나도 몰라요. 나도 북인파 다 몰라. 11개밖에 모르는데 북인파가 17개 파야. 대파, 꼴파, 별로무파가 다 있어. 이게. 자, 그 중에 일단 영남학파 거기부터 조식. 조식을 밖으로 빼. 조식. 이걸 뭐라고 쓰냐? 북인. 이래. 북인의 우두머리가 조식이에요. 선조 때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야. 이게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옆에 이왕이 있어. 이왕을 밖으로 빼서 조식이가 북인이니까 이왕 라인은 뭐가 되겠어? 남인이 되는 거야. 둘 다 동갑이야. 조식이하고 태계 이왕이 동갑이야. 둘이. 다음 저 이율곡이. 율곡이는 밖으로 빼서 노론 이렇게 써. 노인의 의견 이죠. 노론. 그리고 성훈이라는 사람 있지. 역시 선조 때 사람인데 그걸 밖으로 빼서 뭐라고 써야겠어? 소론. 젊은 사람 얘기하죠. 요 4개를 사색분당이라고 그래.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동서남북이 아니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걸 사색분당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서 거기 정몽주 길제 이렇게 돼 있지. 정몽주 길제 위에 그걸 묶어. 정몽주 길제를 묶어서. 자, 이게 고려 말인데 얘네들 뭐라 그래? 온건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 김숙자를 지나서 김종직 옆에다가 살인. 이래. 김종직 옆에다가 살인. 괄호 열고 성종. 김숙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김종직이 아버지예요. 대성리학자야.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경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조광조라는 인물이 나와. 그죠? 서경덕이 있고 조광조가 있는데 조광조는 좀 전에 설명했고 서경덕은 나중에 문화사에서 설명을 할게. 국사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게 조선 후기 세금제도예요. 세금 걷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세제가 틀리거든. 국사 선생들도 헤매.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 이거 152페이지. 두 번째 어려운 게. 조선 후기 파벌사. 골머리 아파 이게. 예?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는 안 내요. 아주 복잡하게는 안 냈는데 너무 어려워서 복잡하게는 안 내.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저게 칸박스야. 저게.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조선 후기 정치사. 이게 조선 후기 정치사 여기가. 17세기 이래로. 조선 후기 정치사, 외교사. 이걸 할게. 5분만